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랜 시간이었죠.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토요일 주말에 여러분들 곁에서 항상 종목을 봐주고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이 이제 김연구의 주식코치는 마지막 방송인 것 같습니다. 좀 방송국에 오는 길이 좀 무겁고 좀 아쉬움이 있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많은 투자의 방향을 정말 나침반이 되어서 잘 컨설팅을 해드렸나 이런 고민도 많이 해보고요. 또 다른 생각으로는 좀 더 성장해서 여러분들 곁에서 조금 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더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것 같지만 되게 급하게 또한 아쉬움이 많은 8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1시간 동안 우리 열심히 여러분들 종목 잘 봐드릴 거니까요. 저는 또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뵐 거니까요. 또 성장하는, 한 번 더 성장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낼 거니까요. 많이 지켜봐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올해는 제가 매년 말씀드렸다시피 올 초에는 스트롱바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래보다 위쪽으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의 모습이 연출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가장 힘든 것들은 소외감이에요. 포모 현상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내 종목만 안 가다 보니 다른 종목을 따라가는 그런 경험이 되게 많이 있고요. 또한 심리적인 불안감에 오버슈팅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장을 참여하다 이성을 잃을 때가 많이 있고 심리적인 안정이 못해서 급등주를 따라가는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올해는 우리가 좀 무거운 투자 전략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게 이제 대형주 위주로 포지션을 넓게 깊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시장이기 때문에 올해는 2, 3년 전보다 항상 더 강한 시장이 올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으니까요. 하반기 때는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제 어느 정도는 거치고 있고요. 16조, 지금 4월까지 이제 매도세가 한 16조 정도 되는데요. 이제 5월부터는 이제 매수에 가담이 될 거예요. 작년에 하반기에 17조를 팔았거든요, 외국인들이요. 6월부터 12월까지 매도세가 17조였다면, 지금 1월부터 지금 4월까지 16조를 팔고 있어요. 이 버퍼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 매도세를 보면 연간은 10조의 언더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요. 작년에도 우리가 1월부터 11월까지 외국인의 매수세는 9조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가요. 12월에 정치적인 리스크에 발목을 잡으면서 작년에 1조 8천억 매수 마감을 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는 16조의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하반기에는 좀 더 대형주 위주로 포지션을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는 좀 잘 봐야 되는 건 반도체예요. 금요일 날도 SK 하이닉스가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고요. 또한 삼성전자 이쪽을 우리가 잘 보는 게 좋고요. 그 이유는 이제 미국보다는 중국을 바라봐야 되는 반도체 업종의 포인트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하반기면 가면 갈수록 이제 반도체 쪽에서 레벨단이 형성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5월 달에는 정책 테마들이 기승을 부릴 거예요. 대선 전국이다 보니 각종 테마의 찌라시들을 만들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행태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5월 달에는 특히 정치와 정치 테마 관련주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희생양이 안 될 수 있도록 꼭 5월 달에는 정책 테마 꼭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올해는 또 말씀드렸겠지만 금투자, 그다음에 또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산의 배분 일환으로 비트코인을 꼭 소액으로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으로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니까요. 비트코인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금과 비트코인, 특히 달러 대비해서 안전자산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런 자산의 배분을 꼭 이뤄서 올해를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화 상담만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늘 30분 이후에는 유튜브 상담을 할 계획이에요. 유튜브 상담을 왜 안 해줬냐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전화 상담이 너무 많이 와서 케어하기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채팅을 올렸던 분들의 상담을 제가 못 해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마지막이다 보니 30분 넘어가면 유튜브 상담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빠른 속도로 많은 분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제가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1등으로 채택도 있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마지막 방송인데 처음으로 채택해서 어디로 가시는지 저기에 네. 고거참 거기에 올려주실 거죠? 자, 어느 종목이세요? 네. 이스트 소프트요. 이스트 소프트세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23,700원에 30%인데요. 네. 그게 쭉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첫 번째 양봉 나길래 탁 들어갔더니 그냥 쫙쫙쫙쫙 빠지네요. 이제 다시 올라갈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이게 게임 테마 쪽으로 엮여서 좀 움직였는데 게임주는 이제 5월, 6월, 7월 달에 괜찮아요.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세력주라 그래요. 시가총액이 얼마 되지 않고 2,300억이고 지금 최근에 꽉 찍을 때 눌렀잖아요. 이게 눌림목이라 그래요. 이 자리가 눌림목인데 1차 상승을 하고 눌렀다가 다시 튕겨 올라오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 요 밑에 보면 거래가 없죠. 이렇게 거래가 없는 거는 다시 한번 레벨담이 돼요. 근데 최근에 보면 단봉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봉 길이가 짧죠. 이렇게 봉 길이가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는데 이 짧은 봉들은 이제 놀링한다라 그래요. 그래서 주가를 방어한다라는 개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봉이 긴거나 봉이 짧은거나 봉 짧은 거는 다시 강하게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조정 구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꺾어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매일같이 있잖아요. 25,000원 라인 있잖아요. 이 25,000원에 매일같이 걸어놓으세요. 그러면 퉁 하고 팔릴 거예요. 이게 다음 주에. 그 이상은 안 갈 거예요? 그 이상은 이제 거기가 25,000원, 6,000원짜리가 매물이에요. 그러면 이 매물을 우리가 이제 소화를 해야 돼요. 이렇게. 여기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거래가 강하게 이렇게 딱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두 가지 조건이에요. 25,000원에 거래가 확 트거나 25,000원 거래가 없이 플러스 양봉될 때 이거는 매도 물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보면서 거래를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매도 물량을 잡고 올라가는 거고 거래가 없는데 주가가 올라가고 한 거는 여기 매물 물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5,000원 구간에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때 이제 물량이 거래가 터서 올라가는 건지 거래가 없이 올라가는 건지를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거래 없이 올라간다 그러면 한 번 더 레벨단이 형성이 돼요. 한 번 더 위로 올라가요. 그다음에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 나왔다. 그것도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거래가 강하거나 거래가 아예 없거나 양봉이 들어올 때 그때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한 28,000원까지 보고 있는데 안 되나요? 25,000원 정도 봐야 돼요. 여기서 이제 흡수하는 과정을 봐야 돼요. 여기 산이 이렇게 깊잖아요. 여기 보면 요 밑에 봐봐요. 거래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럼 거래가 많은데 요 가격이 왔을 때 이 거래가 터지게 되면 이 주가는 급락이 나와요. 이렇게 쫙 하고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안에 우리가 시그널을 잡아야 돼요. 그때 어떻게 되는 건지를 판단해야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요 자리가 딱 왔을 때 우리가 거래량을 두 가지로 보라고요. 거래가 많거나 거래가 적거나 양봉이 나와야 돼요. 이해됐죠? 근데 거래가 막 터졌는데 음봉 나온다. 그러면 빨리 팔고 나와야 돼요. 그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알겠죠? 이런 조그만 종목들은 뭐 재무적인 분석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이 실적 어떻고 다 필요 없고요. 재료. 그러니까 세력들이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 그래서 시가총액 5천억 안에 밑에 있는 거는 이 회사의 기본적인 펀드멘탈 실적 다 볼 필요 없고요. 이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들의 움직임. 이건 이제 기술적 분석에 더 잘 맞아요. 그렇게 한번 판단하시기 바라요.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코리아 서킷 코리아 서킷 14,000원에 15%. 이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한번 근데 반도체가 조금 그럴 것 같아서 한번 사봤어요. 근데 밀려요? 예. 밀리면 종목을 바꿔야 할란가 계속 들고 가야 할란가 몰랐어요. 우리가 주가가 떨어지면 종목 바꾸다 보면 우리가 이제 주가가 있잖아요. 우리가 떨어지면 종목 바꾸면 모든 종목을 종목 바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유, 그다음에 내가 산 가격이 비싸냐 안 혹시 이거 그래프 볼 줄 아세요? 잘 못 봐요. 하나도 이거 킬 줄 아세요? 네? 이거 킬지, 그러니까 HTS를 이렇게 보고 이 차트를 킬 수 있으세요? 예. 그러면 다 한 거예요. 반은 한 거예요. HTS를 키고 그다음에 이 그래프를 볼 수 있는 거면 주식은 반은 했다고 전 봐요.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차트라 그래요.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서 가격 위치를 판단해요. 근데 이 차트는 예. 다 맞지 않아요. 제가 보는 예. 관점에선 한 60% 정도의 이제 이 정확도가 있어요. 근데 40%는 뭐냐? 50%가 반반이잖아요. 거기에 10%의 그 방향을 예측할 때 쓰는 거고, 나머지 40%는 믹싱이라 그래요. 여러 가지 집어넣거든요. 근데 믹싱하기에는 연세가 드신 분이나 조금 재무적인 부분들, 그다음 업황 이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것들을 파악하기는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그래프를 보면서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수요 공급.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이 안에 이게 마우스잖아요. 이거 마우스예요. 여기 이제 10,000원짜리가 50원 됐어요. 그럼 우리가 가격만 보고 생각하지 이 안에 있는 부품이 뭐 LED가 50원, 뭐 10원 뭐 이런 거 보진 않잖아요. 이 전체 가격만 보고 이게 싸다 비싸다고 판단하잖아요. 주식도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산 가격이 싸냐 비싸냐라는 것도 판단해요. 그럼 우리 선생님이 사신 가격을 한번 봐봐요. 지금 TV 보고 계시죠? 예, 예. 여기 보면 여기가 1번, 여기 1번 쫙 여기 1번이에요, 선생님. 여기가 1번, 예. 여기가 2번, 예. 여기가 3번. 선생님 몇 번이에요? 그냥 봐봐요. 몇 번에 사셨어요? 3번 가격이잖아요. 예. 그잖아요? 그럼 비싸요, 싸요? 비싸요. 왜요? 여기가 1번이고 비싸고 여기가 35,000원짜리였고 여기가 20,000원짜리였고 선생님 가격은 14,000원이잖아요. 예, 예. 비싸요, 싸요? 싸지 않으세요? 왜 그러면 3만5천원 갔던 게 2만 원 됐고 2만 원 됐던 게 14,000원 됐어요. 14,000원 가게 샀어요. 그럼 싼 거 아니에요? 예. 싸잖아요. 그죠? 싸다는 네. 것들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근데 굳이 지금 팔 이유가 있나요? 예. 없지 않아요. 근데 자꾸 주가가 떨어진다고 팔면 계속 손해 보세요. 그러면 이 가격은 이제 리바운딩이라 그래요. 선생님이 사신 가격이 이렇게 봤을 때 여기 2번짜리에 있어요. 2번 가격, 여기는 1번 가격, 여기는 이제 저점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딱 가격이 중간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2만 원대예요. 2만 원대 위는 이제 비싸지려고 하는 거고요. 2만 원대 밑에는 싸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지금 싼 가격에서 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가격은 업황의 순환매라 그래요. 이렇게 돌면 최소 못해도 시간을 좀 2만 원까지 내려와요. 2만 원까지 올라와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팔지 말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전략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근데 답답하시죠? 안 움직이고 자꾸 떨어지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돼요. 주식은 내가 모르면 답답해서 계속 손해를 봐요. 이런 간단한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판단하고 보고 배우고 해야 우리가 주식 오래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동안 선생님이 열심히 벌었던 자산을 시장에 다 뺏겨요. 그거 좀 안타깝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해 준 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공부하면 되잖아요. 이 어렵지 않은 거를 우리가 천천히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우리가 견딜 수가 있고 손해를 커버할 수가 있어요.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라 복잡하게 주식은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주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해요. 공평해요. 왜 그러면 내가 주식을 알든 주식을 모르든 내가 뭐 고학력이든 저학력이든 내가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다 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지금부터 열심히 조금 보고 듣고 배우고 하다 보면 나중에 심리적으로 안정이 와서 손해 안 보고 팔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2만 원까지 홀딩하고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전에 팔지 마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네. 롯데관광개발이고 9,900원에 10%예요. 롯데관광개발. 그쵸. 좀 사신 지 좀 며칠 됐어요? 꽤 됐어요. 꽤 됐어요? 너무 많이 됐어요. 그래, 이제 올라오네요. 그죠? 이번에는 좀, 이번에는 좀 올라와요. 잘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개인 채널에 통해서 이 롯데관광개발을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최근에 바닥라인에서 이제 관광 관련주도 잘 봐야 된다. 5월, 6월, 7월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관광에 대한 외국인이 방문이 좀 많을 거예요. 5월달, 6월달. 그다음에 이제 이제 대선이 되면
이제 내수 쪽에 이제 증작을 시켜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네. 우리가 이제 경기가 좀 사라지면 우리가 여행을 많이 가고 놀기도 많이 하고 쉬기도 많이 하고 힐링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하반기 때는 이런 관광 개발 관련주들 놀자주라 그래요. 이런 게 더 네. 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좀 들고 갈 수 있어요? 네. 이거 팔지 마세요. 그냥 쭉 네.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괜찮아요. 그죠? 시간도 있고 우리가 또 여기까지 기다렸고 견뎠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 네. 어디까지 팔 수 있냐면 12,000원 라인이라 그래요. 네. 이 12,000원 라인은 왜 12,000원 라인이냐면 여기 삐쭉 들어온 산 있죠. 이게 첫 산이라 그래요. 네. 이 첫 산에 그다음에 여기 첫 산의 중간값이라 그래요. 그러면 요 가격하고 요게 첫 산하고 요 중간 네. 여기가 12,000원짜리예요. 여기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무조건 들어와요. 이게 이제 네. 거기 올랐다 떨어져도 떨어져요. 그게 이제 데스킷 바운스라고 하는데 많이 떨어졌던 반등이 들어와요. 이게 5025 반등이라 그래요. 고점 네. 찍고 네. 50% 빠지면 25% 반등 들어와요. 이게 이제 로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쓰는 것도 프로그램 매매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가격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격이라는 것들은 형태가 있어요. 그동안 과거에 축적된 이 가격을 보면서 야, 이 정도는 사람이 사고 이 정도는 팔고 이 정도는 싸다 비싸는 걸 사람이 로직을 집어넣거든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그 굴러간 패턴들이. 그죠? 회사 다닐 때도 우리가 이제 우리 부장님이나 임원님들이 딱 신입사원 딱 들어오면 이 친구는 오래 못 다닐 거야라고 얘기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럼 정말 오래 못 다녀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행동과 패턴들을 보면 또한 말하는 상황을 보면서 느끼는 거죠. 왜? 여러 사람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딱 알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 이제 오래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신입사원이 와서 뭘 물어보면 바로 얘기해요. 그죠? 왜 그러면 그 경험치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금방 해결해요. 왜? 그동안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주식시장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TV에 나온 지만 해도 벌써 15년 동안 여러분 곁에 있었고요. 그 전부터 제가 주식을 해서 한 25년 동안 주식시장에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흘러왔던 과거의 데이터들이 머릿속에 있잖아요. 이게 안 바뀌어요, 거의요. 다만 시간의 변동성은 있어요. 가격의 오차, 그다음에 가격이 넘다니는 다를 수 있지만 이 움직이는 로직은 절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산이 만든 가격과 저점을 만든 가격은 25%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가까지 무조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런 가격들은 12,000원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번에 꼭 수익 내고 나오시면 돼요. 그동안 또 올라간다고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욕심 부리면 또 떨어져요. 이번에 팔아야 돼요. 이번에 잘 팔아야 돼요. 알겠죠? 기회가 왔을 때 꼭 파세요. 그래서 12,0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힘내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 대동이고요. 대동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이요? 네, 11만, 아니, 만. 11,700원에 네. 10%야. 이거 사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 이건 또 추천 받았어요? AI도 아니요. AI도 걸려있고, 네. 매출도 괜찮고. 괜찮고, 저평가된 거 같아가지고 샀는데, 네. 어제 그냥 팍 쪘다가. 네, 딱 밀리죠. 네, 이런 종목은 이제 테마로 움직여서 이 변동성이 되게 세요. 그러니까 튀김 아세요? 튀김 아시죠? 네. 튀김 네, 선생님 맨날 알려주세요. 탁 튀죠. 이게 탁 튀어 올라오잖아요. 기름이 탁 튀죠. 그죠? 그때 딱 피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되죠. 그죠? 네. 이런 종목이에요. 탁 튀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래서 주가가 밀리는 종목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시가총액이라 그래요.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2,700억이에요. 네. 작아요. 되게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5천억 밑에는 그냥 샀을 때 튀어 올라오면 매도 치는 거예요. 알겠죠?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테마의 성격으로 붙은 종목들은 금방 딱 좋다 금방 밀려요. 그래서 단기 매매 아니면 손을 많이 봐요.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날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탁 튀다가 따라갔어요? 아니요. 그러면 오래됐어요. 2월 달에 샀어요. 2월 달에. 2월 달에도 한번 급등할 적 있었죠. 15,000원. 그 우크라이나 그때 밑에 사가지고 12,000원대 사가지고 조금씩 밑에서 샀어요 또. 또 샀어요? 계속 매집한 거예요. 이런 매집은 이런 종목까지 매집하면 안 돼요. 네. 절대 안 돼요. 이런 종목들은 매집하면 큰 손해 봐요. 왜 그러냐면 비중이 늘어나고 그 대금이 커지면 이 흔들림이 못 견뎌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매집이라 그래요. 내가 이 종목을 살 거야라고 해서 실적 베이스가 받쳐줘야 돼요.
네. 실적 베이스가 얘는 별로 실적이 당기 수익 저번 분기 작년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실적 가지고 대응하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네. 가려면 시가총액 5천억 있죠? 시가총액이 있어요. 네. 시가총액 5천억 이상의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 화장품,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 잘 찾아보면 그다음에 이제 네. 반도체 이런 거 실적 괜찮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걸 사서 네. 매집해서 가야 돼요. 이런 종목은 안 돼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매집할 때는 시가총액 5천억 이상 그래야 기관들이 들어와요. 거의 기관들이 사는 종목들이 5천억 밑에는 잘 안 사요. 못 사게 돼 있어요. 거의 5천억 이상 되는 종목들을 매집을 해서 애들이 템베거 끌고 가는 스몰캡 종목으로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네. 이제 매집을 할 때는 5천억 밑에는 절대 하지 말고 네. 5천억 밑에는 튀면 매도. 알겠죠? 네. 이번 한번 튀어 네. 올라올 거예요. 13,000원 안에 팔면 돼요. 그때 또 그럼 욕심부리면 안 돼요. 선생님 그럼 매일 걸어놓을까요? 매일 걸어놓으세요. 그냥 그냥 이거 쳤다가 밑으로 빠져. 쳤다 밀리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튀어 올라오는 자리예요. 그래서 13,000원, 14,000원에 딱 걸어놓으세요. 13,000원에 걸어놓으면 팔릴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무조건 매일 13,000원. 매일 같이 못 보실 거면 이 종목은 갑자기 막 튀어 올라오죠. 뉴스만 들어서. 여기 보면 갑자기 여기 24% 가고 여기도 봐봐요. 갑자기 19% 가요. 그럼 여기서 네. 20%, 30%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걸어놓지 않으면 이게 이제 네. 다른 직장 다니시면 직장 일하면서 못 팔아요. 네. 그러니까 걸어놓으세요. 네. 매일 아침에 이렇게 걸어놓고. 13,000원에요? 예, 13,000원. 네. 13,000원까지. 팔릴 거예요. 팔릴 수 있어요. 여기 매집 매일 13,000원을 걸려놓게. 네, 이번 파동은 걸어놓을게요. 매일 걸어놓으세요. 그다음에 일 보시면 딱 팔아요. 그게 네. 좀 귀찮잖아요. 매일같이 네. 걸어놓게 잊어버릴 수도 있고 이러면 증권사로 전화해서 네. 스톱 노스 기능이 있어요. 스탑 노스 기능이 있어가지고 네. 이거 13,000원에 내가 주식을 매일 걸어놓지 못하니 이거를 자동으로 팔릴 수 있게 주문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증권사에서 해줘요. 그다음에 HTS를 잘 다루면 스탑 노스 기능이 있어서 내가 이 13,000원에 딱 자동이 되면 팔릴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 그거 물어보고 네. 설정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13,000원 돼도 매일같이 걸어놓지 않아도 돼요. 알겠죠? 네. 너무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느 종목이세요? 예, 한전산업이고요. 한전산업 사셨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예, 11,670원에 15%입니다. 금요일에 사셨어요? 아니면 그 전에 사셨어요? 아니, 몇 달 됐고요. 네. 어제 매도를 걸어놨었는데 안 팔리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러셨어요? 매도 가격 얼마에 걸어놨는데요? 어제 13,400원이 걸어놨어요. 그러셨어요? 이 13,000원 되려면 거래가 좀 더 붙어야 돼요. 이날 거래가. 5장 들어서 이 거래가 여기 거래 있죠. 여기 거래 중간가까지는 들어와야 돼요. 첫 거래 가장 많이 들어왔던 거래가 있잖아요. 13,000원 가기 위해서는 여기가 거래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거래. 거래가 많아요, 안 많아요? 여기가요? 거래 많죠. 우리 선생님 팔라고 하는 가격이 어때요? 요 가격이거든요. 요 가격에 거래가 많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와 있죠. 많이 들어왔네요. 네, 그럼 이 거래를 이기려면 이 거래가 더 들어와야 돼요. 아니면 이 거래가 아예 없거나 이제 여기는 거래가 발생됐죠. 근데 이제 거래가 이 거래의 중간값 이상은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얘가 이 가격까지 올라와요.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이 13,000원에 팔라고 걸어놔도 안 팔리는 가격이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거래가 좀 더 들어왔거나 아니면 거래가 없이 올라갔으면 얘는 팔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올라가다 보면 음봉이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이 거래가 좀 실렸잖아요. 그동안 거래 없다가 그 이유는 여기서 매도 물량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매도 물량이 나오니까 거래를 붙였다가 음봉으로 맞는 거예요. 매도 물량이 매도세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어요. 갭 메꾸러. 여기 갭 떴잖아요. 이게 뭐 무조건 메꿔요. 근데 원전 관련주는 이제 이슈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 끌고 가는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해요. 그다음에 이 종목으로 단타 치기에는 거래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단타보다는 좀 끌고 가는 전략이 훨씬 더 좋아요. 끌고 가는 건 14,000원까지는 열려 있어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는 다음 달에도 괜찮아요. 그래서 좀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굳이 파셔야 돼요? 상관없는지. 네.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근데 왜 자꾸 파주려고 해요? 아니, 어제 시초가에 13,900 얼마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인 것 때문에 매도가 안 되었나 싶어서 한번 걸어봤어요. 그러셨어요? 이거 아니면 이거 팔면 수익 나고 팔면 뭐 사실 거예요? 내는 원전주 사죠.
계속 원전주 살 거예요? 얘 말고 어떤 거예요? 뭐 투자 쪽이나 아무렇게나. 네. 이게 원래 이제 우리가 주식을 팔잖아요. 팔 때는 우리 사람들이 수익만 보고 매도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하여튼 주식을 팔기 전에는 내가 이거 팔기 전에 팔고 나면 뭘 살까라는 게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 우리가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내가 매도를 했는데 살 게 없다. 그럼 매도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어느 이상한 종목 들어가 손해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매도할 때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팔았을 때 다음에 무슨 종목을 살 건지 그 대안을 잡아 넣어야 돼요. 그건 이제 어떻게 보냐면 어떤 요령을 하냐면 이제 보초 세운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종목을 팔라고 마음에 들면 내가 관심 있는 종목 있죠? 그거를 미리 한 주씩 사놔요. 그 흐름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팔았을 때 내가 한 주 산 종목이 수익이 주거나 빠지지 않으면 그 종목을 우리가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보초 세운다 그래요. 그래 한두 종목씩은 한 주 정도는 이렇게 미리 세워놔요.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거죠. 왜 그러면 바로 사는 것보다 관심 있게 보다가 흐름을 보고 사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매도하더라도 꼭 한두 주씩은 한두 종목은 보초 세우세요. 한 종목 이렇게 사가지고 흐름 보다가 이거 팔면 이거 사겠다가 흐름을 체크해서 유지를 하고 있거나 빠지지 않는 종목이 있다면 그쪽으로 바꿔 타야 돼요. 알겠죠? 그게 또 요령이에요. 다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이제 팔 때도 신중해지고 살 때도 되게 신중하게 사요. 그러지 않으면 막 산다고 그러죠. 이거 팔면 이제 돈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날 바로 주식을 사버려요. 이걸 흔히들 매수병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 매수병은 고칠 수가 없어요.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하나 팔게만 되면 또 바로 다른 걸 진입해요. 이게 이제 습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오래 못해요. 그래서 보초 세우는 전략을 쓰면 나중에 이 종목을 팔고 살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한번 대응하시기 바라요. 네, 목표가는 14,000원이에요. 그때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강의회가 있죠. 토요일, 일요일에 전국에 여러분들 많이 만나서 투자자분들과 많은 얘기를 해요. 근데 딱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심리. 멘탈 심리라고 그러죠. 이렇게 심리라고 해요. 심리를 어떻게 다듬을 수 있을까라는 거는 경험에 의해서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경험적인 내용을 압축적으로 강연회 때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게 멘탈 심리래요. 뭐 주식을 잘 본다? 주식을 잘 파악한다. 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주식함에 있어서 돈에 흔들림이 없는 그런 정신적인 멘탈 과정을 제가 겪었던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얘기하니까 시간 되신 분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부평이고요. 내일은 대구로 갑니다. 자, 시간과 안내 잘 보시고 시간 되실 분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자,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나타났습니다. 유튜브 상담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죠? 정말 제가 방송하면서 유튜브 상담을 기다리신 분이 많이 계셨었는데 그때 상담을 못 해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오늘 열심히 많은 분들 종목 상담 최대한 빨리 그 킬링 포인트라고 하죠. 킬링 포인트 잡아서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튜브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볼게요. 자, 코오롱인더. 코오롱인더는 우리가 이제 화학주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화학주는 이제 중국 경기에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황보다는 가격 베이스를 보고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이 종목이 48,000원이다라고 했을 때 비중은 이제 20% 정도 돼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턴어라운드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안 좋았던 것들을 겪는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조금 여유가 있어 그러면 저는 더 살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5천억 넘어가고 그 실적 베이스가 좀 나아지고 업황이 회복되면 이런 종목들은 금방 반등이 해요. 그래서 내가 좀 괜찮다라고 하면 저는 좀 더 모아서 가서 목표가 4만 원에 매도 치고 나올 수 있어요. 이번에는 4만 원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가 되면 추가 매수해서 끌고 가는 전략 4만 원 목표가 드릴게요.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자, 전화가 아니라 유튜브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에너지 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에너지 솔루션 보도록 할게요. 항상 지금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신재생 에너지 쪽이에요. 태양광, 그다음 풍력,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올해 좀 잘 봐야 될 포인트가 나와요. 매수가는 31,200원, 비중은 17%. 좀 더 사세요. 그래서 목표가는 35,000원 잡고 들어가면 돼요. 그 이유는 이제 정배열, 역배열, 그다음에
그 바닥이라 날바닥이라 그래요. 이제 바닥을 얼마만큼 기었냐 이걸 보거든요. 지금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바닥을 잡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턴 어라운드 아까 얘기했지만 신재생 에너지 쪽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레벨업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특히 5월 달에 그래서 이 종목은 추가 매수해서 35,000원까지 홀딩한다 가져가시면 수익 내고 나올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올라가는 그 파동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홀딩 35,000원까지 홀딩하는 의견 드릴게요. 자, 다음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난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매수가는 32,000원, 5%. 자, 이런 종목은 이제 테마라고 해요. 이제 그동안 이제 AI 테마, 그다음에 액침 냉각 테마, 그다음에 반도체 테마 이렇게 돌아가는 테마예요. 호난 테크놀로지는 반도체도 있고 AI도 있고요. 이런 그 종목들은 이제 변동성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의 기조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매집을 잘 봐요. 그래서 좀 종목이 매집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 3천억짜리는 우리가 이 재무적인 분석은 의미가 없고요. 이 세력의 움직임을 잘 봐야 돼요. 세력의 움직임은 우리가 뭐를 보냐면 이 거래를 보고 우리가 봐요. 이런 그 캔들과 이평선은 페이크라 그래요. 이거는 개인들을 돈으로 가지고 흔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캔들이나 이평선은 만들 수 있지만 이 거래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주가는 거래량의 뒷그림자라 그래요. 시세는. 그래서 이 거래를 잘 보고 주가가 떨어질 때 어떤 형태로 떨어지는지 잘 봐야 돼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는 시세가 떨어진다 그러죠. 시세가 떨어질 때는 이 시세 가지고 개인들은 많이 힘들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근본적인 원리를 잘 몰라서. 근데 우리는 이제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주가가 이렇게 시세가 떨어질 때 뭘 먼저 보냐면 이 가격은 보지 않아요. 뭘 봐요? 이 거래량을 봅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도 거래량, 그다음에 떨어질 때도 어떻게 거래량. 올라갈 때 거래량을 보고요. 그다음에 떨어질 때 거래량을 봐봐요. 근데 여기는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는 이제 올라갈 때 거래가 터졌죠. 그죠? 여기는 터지면서 올라갔죠. 그다음에 여기는 거래가 줄면서 어때요? 시세가 눌렀고, 그다음에 다시 여기 올라갈 때 봐봐요. 여기는 어때요? 거래가 이쪽 거래보다 더 없죠. 그다음에 또 이쪽 거래 봐요. 이쪽 거래는 많이 터졌죠. 이렇게 터지면서 눌렀다, 터지면서 눌렀다. 신기한 건 뭐냐면 첫 번째 거래는 강하게 들어왔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갔어요. 두 번째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강하게 거래를 들어왔고요. 세 번째는 거래 없이 올라갔어요. 이쪽 거래보다. 그러면 뭐냐면 세력들이 이제 매집이 다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가가 올라갈 때 거래를 터지면서 올라가는 거와 거래가 없이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갔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터지고 올라갔다는 거는 이제 거래가 매집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게 돼서 매도 물량이 여기 가격에 부딪히는 가격에서 거래가 터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다시 레벨단이 돼요. 그래 목표가는 35,000원 추가 매수해서 35,000원까지 가져가면 됩니다. 35,000원 잡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라운드 피격값이라 그래요. 여기 딱 봐봐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볼 때 이제 다음 주가 올라가게 되면 여기 라인들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매물대라 그래요. 여기 오면 사람들이 팔라 그래요. 이 가격이 이 35,000원짜리예요. 이렇게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고 이제 흔히들 우리 차트를 보신 분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차트는 10%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맞는다. 50 반반의 기여 이게 10% 나치판 영향을 하고요. 그다음 믹싱을 해야 돼요. 이 재료가 나오거나 뉴스가 나오는 거나 이건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재료가 나온다 그러면 더 빨리 움직일 거고 재료가 안 나올 경우는 또 횡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차트 플러스 재무적인 는 의미가 없어요. 시가총액 5천억 밑에는 기관 외국인이 안 들어오고 개인들이 사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인 분석은 의미가 없고 흐르는 그 뉴스와 거래량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다음 매물대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추가 매수해서 35,000원까지 가져가는 전략 드릴게요. 자, 다음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H바텍은 다 아시겠죠? 네, 뭐예요? 휴대폰 부품단들. 휴대폰 부품단 중에 우리가 이제 핸드폰 갤럭시 핸드폰이 출시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움직여요. 근데 이제 폴더 7의 언팩 행사가 7월 달에 있을 거예요. 거기에 또 한 번 레벨던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예전에는 스마트 부품 관련주들이 강하게 시장을 이슈를 만들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의 한계치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의 다각화를 하지 않으면 기존에 스마트폰 부품단들은 많이 어려운 버릿고개를 지나고 있어요. 앞으로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우리 매수가를 잘 봐야 돼요. 매수가가 1,700원 20%면 이 종목은 추가 매수해서 끌고 가도 돼요. 얼마까지? 14,000원까지. 우리가 주가가 떨어지는 시점을 잘 봐야 돼요. 이 떨어지는 시점을 잘 볼게요.
자, 요 가격에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 요 가격은 뭔가 문제가 있는지 봐야 돼요. 이때는 우리나라의 시장 전체가 다 밀렸던 시장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반등해주면 이 종목도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는 그런 시점까지 올라와요. 이게 얼마냐? 14,000원. 그래서 아까 14,000원까지는 들고 가도 되고요. 7월 달까지는 들고 가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폴드 7 언팩 행사가 이루어지면 미국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5월, 6월 달에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이게 이제 스케줄 매매라 그래요. 그 스케줄을 우리가 일정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잘 팔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13,000원 가격이 온다 그러면 우리가 매도 치고 나오시면 되고요.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한 5% 정도 추가해서 14,000원을 판다 생각하고 가져가면 됩니다. 자, 다음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은 이제 자동차, 이제 현대차하고 패키지로 봐야 돼요. 이 관세 영향 때문에 현대차, 현대제철은 이제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현대차 움직이면 현대제철도 같이 움직여요. 미국 공장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움직인다, 기아차가 움직인다. 이제 패키징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자동차는 앞으로도 조금 더 이슈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대가 높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등 들어와요. 이게 머리라 그래요. 이제 3천장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이제 돌렸어요. 돌린 자리는 뭘 의미하냐면 머리 한 번 잡으러 가요. 이게 원봉, 쌍봉, 그 다음에 3천장이라 그래요. 이런 종목들은 가격이 레벨 단이 약한 종목들은 결국은 이렇게 끌고 올라와요. 그래서 3만 원까지 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가격이 싸기 때문에 10% 정도 더 들고 와서 3만 원을 판다 생각하고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3만 원 레벨 단이에요. 3만 원 오면 매물에 걸리니까요. 그까지 가져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제철은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 짝팅으로 봐요. 이제 앞으로 패키지로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를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전략을 쓰는데 기아차 실적 발표가 했잖아요. 별로 좋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현대제철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세에 이슈가 있을 때 한번 탕 하고 튈 거예요. 그때 파는 전략을 쓰면 됩니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요. 겁먹지 말고 좀 더 추가 매수해도 되는 가격이다라는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 좋아요. 예. 반도체 소부장 중 그다음에 원익 쪽은 좀 잘 본 가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가 매수라 그래요. 근데 가격이 높기 때문에 10% 정도 더 사서 끌고 갔어요. 예. 우리가 이제 반도체 소부장 같은 종목들은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순환 사이클이에요. 얼마큼 몇 년 빠졌어라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반도체를 보면 그 업황 자체가 돌아요. 저는 이제 하반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탑픽 종목은 반도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주가가 2,550 넘었고 2,700, 2,800 가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가지 않으면 못 가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긍정적으로 시작을 보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소부장증은 지금부터 몰아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보여요. 그래서 추가 매수 한 10% 정도 하셔서 3만 원까지 가져가는 전략 쓰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반기에는 반도체 소부장으로 분명히 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라면 추가 매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추가 매수 10% 정도 하셔서 다른 종목 여러 종목 할 필요 없어요. 올해는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종목을 많이 가져가는 건 안 좋고요. 집중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원익 IPS는 집중 투자할 만한 그 가격의 사이클이다 이렇게 보고요. 추가 매수 하셔서 10% 정도 끌고 가서 더 매수해서 3만 원까지 홀딩하는 전략 써보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그동안 유튜브 상담을 안 했어서 참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 얼마나 저 상담을 기다렸나 이런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빨리 성의 없게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은 분들을 하기 위해서 타점만 잡고 킬링 포인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죠.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순환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AI 테마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남아 있어요. 그게 이제 로봇이 먼저 움직여요. 그 다음에 화장품이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가 움직이고 이런 순환 사이클이 계속 돌아요. 그게 이제 남아 있는 게 이제 AI예요. 그냥 의료용 AI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가격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높게 사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20%라면 이런 종목은 탄력이 좋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 하셔서 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테마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엔비디아 주가를 잘 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AI 종목은 엔비디아의 시세를 보고 우리가 봐야 돼요. 그동안 엔비디아의 시세가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이 반등이 들어오면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추가 매수 한 10% 정도 해서 목표가를 높게는 못 잡아요. 2만 원 정도에 보고 우리가 매도한다 전략을 쓰고요. 2만 원까지 홀딩하는 전략을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가격이라면 다른 종목 사지 말고요. 20%면 10%를 사는 건데 10% 살 때는 다른 계좌로 사세요. 예, 비중을 실지 말고요. 28,200원에 10%를 더 추가한다 그래도 단가는 큰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10%를 저가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저가 매수한 종목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쪽 비중 줄이면 돼요. 그래야 심리적으로 견뎌요. 주식은 심리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비중을 더 많이 실었는데 밀리면 못 견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싼 것 같은데 살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다른 계좌로 10%만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단가가 13,530원이 되겠죠. 이러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와요. 그래서 좀 떨어지더라도 견딜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요령을 그렇게 우리가 포인트를 잡고 매수 포인트를 정확히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개에서 나눠 산다 이렇게 보고요. 그 계좌에 있는 종목 2만 원을 파시면 됩니다. 그렇게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롱바이라고 합니다. 예, 23만 4천 원. 추가 매수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추가 매수 할 수 있으면 10% 정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반기는 이제 플랫폼 쪽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흔히를 볼 때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을 볼 때는 지금 시장의 가장 장기적인 그 포인트를 가지고 매수하는 주체가 연기금이거든요. 연기금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을 보면 반도체 쪽이고 플랫폼 쪽이 포함이 돼 있어요. 플랫폼을 장기적으로 산다는 건 가격이 싸다는 거고 그러면 가격이 싼 것들은 1년, 2년 이렇게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기금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의 포인트에 있는 것들은 플랫폼이에요. 네이버, 카카오. 근데 변동성이 되게 세요.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위아래 변동성이 되게 세는데요. 하반기에 우리가 중심적으로 볼 거는 이제 내수 경기예요. 그 플랫폼 쪽이에요. 그래서 내가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비중이 4%잖아요. 한 10% 정도 끌고 가서 목표가를 23만 5천 원 잡으면 돼요. 이때는 우리가 잡고 가면 돼요. 그게 턴 어라운드 될 때 가격이 돌린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보냐면 추세가 바뀌었어요라고 하는 거는 여기 저점, 여기 고점, 여기 고점이죠. 여기 고점에 이제 중간 라인이에요. 딱 여기가 중간짜리죠. 중간 라인에 돌린 거예요. 여기가 저점이죠. 여기 중간, 여기 고점에 떨어진 여기 변곡 라인에서 돌렸다는 거는 이 바닥을 다시 안 갈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끌어올릴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해서 가져가는 전략을 드리고요.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 한 10% 정도 해서 가져가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3만 5천 원입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에코플라스틱. 이 테마주죠. 이 플라스틱의 정책이 나오면서 강하게 좀 움직였었죠.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10월 달에는 이제 5월 달에는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이 변동성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정치 테마, 그다음에 정책주들을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트레이딩을 잘한다 그러면 그쪽 가서 매매하는 게 맞아요. 근데 대다수의 이 시청자분들은 이런 테마의 종목들을 핸들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 전략을 짜더라도 수익이 나더라도 잘 못 팔아서 손실 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정책주로 이제 플라스틱 관련주들을 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래가 들어왔고요. 근데 빨리 파는 전략을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4,000원에 매일 같이 걸어 놓으세요. 라운드 피격값이라 해서 3,000원에서 4,000원 구간에서 변동성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맥스는 라운드 피격값 4,000원까지는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4,000원에 매일 같이 걸어 놓고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쓰고요. 또 팔고 나면 또 올라가면 또 따라 들어가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번 판 종목은 이런 테마주는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수익 난 거 다 뺏기고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수익을 났다 그러면 이 종목은 잊어버리고 다른 종목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매일같이 4,000원 걸어놓고 대응하시는 전략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홀딩 4,000원 목표가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S. 이 삼성 SDS는 제가 정말 많이 찍어드렸던 것 같아요. 11만 원에 사서 14만 원, 15만 원에 팔자. 매번 말씀드렸던 전략이에요. 아직도 기억나네요. 저번 주인가 제가 상담을 할 때 가격대가 11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11만 3천 원인가?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드렸어요. 14만 원, 15만 원, 길게는 17만 원까지 사면 되고 맥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삼성 SDS는 똑같은 관련주예요. SDS는 삼성의 이제 SI,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실적 되게 좋아요. 물류 되게 좋아요. 근데 다만 지배구조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 밴드대로 올라가요. 이게 이제 11만 원, 17만 원 밴드예요. 11만 원에 사고 17만 원을 파는 전략. 짧게는 중간감이 14만 원에 매도하는 전략. 이렇게 쓰면 되고요. 추가 매수하셔서 15만 원, 16만 원까지 홀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올해는 나쁘지 않아요. 다만 그때 가격 오면 무조건 팔아야 돼요. 또 밀려요.
또 지배구조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 SDS는 11만 원, 14만 원, 17만 원, 11만 원 매도, 14만 원 매도, 14만 원 넘어가면 17만 원 매도 이렇게 전략을 쓰면 돼요. 이거는 안 바뀌어요. 패턴 자체가 여지까지 흘러왔던 패턴 자체가 절대 바뀌지 않는 가격의 패턴이에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요. 추가 매수해서 1차 목표가 14만 원, 2차 목표가 16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올려주세요. LG노텍. 실적이 안 좋았죠, 최근에. 그래서 한번 쇼트지가 나왔었고 쇼트지가 나왔던 것들을 그 다음날 바로 회복했어요. 이 가격은 역사적 저점이라 그래요. 23만 5천 원이네요. 8% 손절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가격이 높잖아요.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이 종목에 우리가 승부를 볼 거냐? 아니면 아예 보지 않고 시간을 줄 거냐? 이런데요. 저는 이 종목이라면 승부를 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실적에 대한 턴 어라운드가 일어날 수 있고 같고요. 기저효과라 그래요. LG노텍은 순환 사이클이 그대로 돌아요. 이 종목은 순환 사이클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삼성전기, LG노텍, SKC는 올 하반기까지 끌고 간다라고 하면 유리기판 내용들이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동안 유리기판이 엔비디아의 주가에 영향을 많이 줬기 때문에 많이 못 움직였어요. 그러면 지금 이 가격이라면 저는 승부를 걸 것 같아요. 다른 건 내가 굳이 사지 않고 이거를 좀 더 사고 다른 거 20% 살 거는 이거 20% 사가지고 단가 낮춰서 끌고 갈 거예요. 목표가는 25만 원까지. 하반기까지 저 같으면 끌고 가는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대형주는 쌀 때 사지 않으면 기회가 안 와요. 근데 LG노텍, 삼성전기, SKC는 유리기판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 충분히 승산이 있기 때문에 좀 추가 매수하셔서 끌고 가는 건 어떠냐라는 거고요. 목표가는 25만 원까지 보이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12월까지 끌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움직일 때 추세가 만들어서 강하게 움직여요. 변동성이 센 종목이에요. 추세를 한번 만들면 정말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손절하지 마세요. 좀 끌고 가는 전략. 대형주는 가격이 싼 가격이라면 굳이 손절할 이유가 없고요. 시간이 걸려요. 그 대신에 밑에 있는 가격에서는 좀 늘려가는 전략이 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25만 원 잡고 연말까지 끌고 가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양의 유한양이 제가 이제 컨설팅을 많이 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16만 원이죠. 추가 매수 하셔서 14만 원을 파는 전략을 쓰면 돼요. 다음부터는 고점에서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고점 대비 항상 주가는 50% 정도 빠져요. 그래서 40에서 60 정도 반등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고요. 거기 안에 저점이 형성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17만 원에 40% 빠진 가격이니까요. 이 가격은 14만 원까지 가능하니까요. 14만 원 정도 가면 어느 정도는 팔아야 된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상담까지 끝났네요. 자,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 토요일마다 저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판단을 잘 못 해드릴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분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좀 더 노력해서 여러분들에게 나치판을 정확히 잡을 수 있도록 안내,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송고투자 기원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